자, 여러분, 오늘은 교과서 166쪽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증권과 관련된 기관에는 어떤 곳이 있는가 살펴보겠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증권회사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전광판이 실제로 놓여있는 증권회사인데요. 이 증권회사가 하는 일은 유가증권을 발행하고 유통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지난 시간에 유가증권이 뭔지 배웠죠? 그렇죠. 금전증권이나 상품증권 말고요.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주식과 채권 요거 두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증권회사는 주식과 채권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증권회사가 하는 고유의 업무는 무엇이 있을까? 동그라미 치고요. 고유의 업무는 첫 번째, 자기 자금으로 유가증권을 사고 파는 자기 매매 업무를 합니다. 앞에 1번 하고 붙여 놓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증권회사가 주식 투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회사 돈으로 주식을 사서 다시 비싼 값으로 되팔아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이제 가장 크고요. 자, 두 번째는 일반 고객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유가증권을 사고 파는 위탁 매매 업무를 합니다. 자, 요게 2번이고요. 선생님이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고 어디 가야 되나 이러면 증권회사에 가는 거예요. 그럼 증권회사가 선생님 돈으로 주식 거래를 대신 해주고 선생님에게는 이익만 돌려주는 이제 그런 역할도 한다. 세 번째는 유가증권의 인수, 모집 및 매출 업무를 합니다. 3번 붙이고요. 자, 지난 시간에 증권을 처음 발행할 때 기업이 그 발행하는 방법에 직접 발행이랑 간접 발행이 있었어요. 자, 그때 직접 발행할 때는 회사가 직접 하면 되는데 증권을 간접 발행할 때 회사가 누군가에게 맡겨서 발행할 때 그때 맡아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증권회사가 맡아준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권 관련 기관은 한국거래소가 있습니다. 자, 증권거래소라고도 불리는데요. 셋째 줄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뒷부분에 한국거래소 파란 네모 치고요. 자, 셋째 줄에 한국거래소에서는 발행되는 모든 증권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상장회사의 증권만을 매매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모든 기업이 증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선생님도 주식회사를 오늘 차려서 주식을 발행해도 돼요. 하지만 아무 회사나 발행했다가 사람들이 돈을 투자했는데 1년 만에 망해버리면 내 돈은 아무 데도 가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처음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나 좀 이렇게 부실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거래를 하냐면 장외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장외시장이라는 것은 요 한국거래소 밖에서 거래된다 이런 뜻이에요. 주로 부실한 기업 혹은 처음 신생기업 같은 경우에 그렇고요. 이제 좀 튼튼한 기업이 되거나 좀 이렇게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때서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해요. 그때 거래되는 회사를 무슨 회사라고 부르냐면 상장회사라고 불러요. 자, 여기 빨간 동그라미 치고요. 상장이 무슨 뜻인가 하면 요게 이제 상자가 윗상 올릴 상자예요. 장자는 시장 장자인데 여기선 한국거래소를 의미하고요. 따라서 상장이라는 건 한국거래소에 올려서 거래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런 한국거래소가 무슨 일을 하냐면 첫 번째, 상장해도 되는 회사인지 안 되는 회사인지 심사하고요. 괜찮은 회사면 상장을 시켜줍니다. 두 번째는 상장된 회사의 주식을 매매 체결하고 또 매매된 그 결과를 처리하고 말하자면 주식 거래를 하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일정한 요건이 갖춘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우리한테도 기업 내용을 공개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 시간에 배우는 재무제표처럼 1년에 한 번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공개하고요. 그래서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가면 기업 재무제표가 공시되어 있어요. 아니면 중간이라도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한국거래소에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사람들은 그걸 보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주식이 오르거나 내리면 혹시 누가 불법으로 끼어들었나 이제 이런 걸 감시하고요. 혹시 고객이나 회사 간에 혹은 회사끼리 분쟁이 일어나면 조정하는 업무도 합니다. 따라서 한국거래소는 증권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금융위원회가 나오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배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지시감독하고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은행 같은 금융기관을 검사감독한다 할 때 배웠죠. 이 금융위원회는 금융과 관계되는 모든 걸 감독하기 때문에 당연히 증권과 관계된 것도 감독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제목에만 네모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권선물위원회라는 게 있는데요. 읽을 때 증권선물위원회라고 읽으면 안 되고 증권선물위원회라고 읽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증권이랑 선물이랑 두 개를 관리하는 곳인데 자, 증권은 우리 앞에서 배웠으니까 됐고 이 선물이 뭐냐 이건데요. 이 선물을 한자로 쓰면 먼저 선자의 물건 물자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먼저 준다는 겁니다. 돈 덜 냈는데 물건을 먼저 줘요. 자, 이때 물건은 당연히 주식이고요. 예를 들면 1억 원짜리 주식을 사람들이 사려면 1억 원을 갖고 와야 돼요. 그런데 1억 원 주식을 사면서 사람들이 1,500만 원만 내도 되게 한 게 선물이에요. 그럼 1,500만 원만 내도 1억 원짜리 주식을 먼저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 나머지 돈 얼마지? 8,500만 원은 한 5일이나 혹은 사흘 뒤에 갚으면 돼요. 그럼 이제 5일이나 사흘 뒤에 그 8,500만 원을 들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흘 전에 그 주식을 다시 팔아요. 자, 내가 받은 주식을 그 받은 사람은 다시 파는데 얼마에 파냐면 1,600만 원에 파는 거예요. 주가가 올랐을 경우에. 그러면은 이 사람은 1,500만 원은 원래 자기 원금이고 100만 원 이익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은 8,500만 원 갚을 필요 없고 주식을 팔았으니까 다시 돌려준 거 다른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식을 산 사람이 1억 원의 돈을 내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적은 돈으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건데요. 결국 이거는 주식을 투자가 아니라 투기, 그러니까 막 이렇게 부동산 투기하는 것처럼 투기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비판을 좀 받지만 우리나라에는 선물 거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증권이나 선물에 대해서 혹시 불공정 거래가 있는지 감시 감독하는 위원회가 이거고요. 이것도 이름만 알면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한국예탁결제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얘가 뭐 하는 거냐면 파란 밑줄 칩니다. 증권 결제, 돈 내고 물건 받아가는 거요. 증권 결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증권의 발행 및 유통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설립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설립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두 번째 걸 봅니다. 유가증권을 집중 예탁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예탁이란 말이 들어가는데요. 예탁이 무슨 뜻인가 하면 부탁하여 맡겨두다 이런 뜻이에요. 뭐를 맡겨두냐면 주식을 맡겨두는 겁니다. 누구한테 맡겨두냐면 여기 예탁결제원에 맡겨두는 거예요. 왜? 주식 잃어버릴까봐 맡겨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증권예탁결제제도라는 걸 운영하는데 요거는 좀 설명이 필요해서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줄만 치고 넘어가고요. 이 예탁결제원에서 하는 또 다른 일이 하나 더 있는데 명의개서 대행 업무를 하는 겁니다. 명의는 이름이고요. 개서는 고친다는 겁니다. 자, 대행 업무라는 건 대신 해준다는 뜻이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주식을 팔았어요. 그러면은 이 회사 예를 들어서 상지 회사가 있다. 그럼 상지 회사의 주식 주인은 누구냐 하고 이름을 적었을 때 처음에 A라고 적었는데 B한테 팔았으니까 얘는 지우고 이름을 B로 고쳐야 돼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명의개설라고 하는데 이걸 누가 대신해 주냐면 한국예탁결제원이 대신해 준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요걸 잘 적어 놓은 게 교과서 오른쪽에 조그만 글자로 명의개서 하는 게 나옵니다. 파란 네모 치고요. 명의개서 제목에다가 파란 밑줄 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회사로부터 주주로 인정받기 위해 주주 명부에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름을 적어놔야지 나중에 주주들 모여서 뭐 투표합시다 할 때 그때 의결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름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이름을 변경해 주는 일을 한국예탁결제원이 합니다. 자, 아까 전에 요거 넘어갔죠. 증권예탁결제제도 요 얘기가 교과서에 하나, 둘, 셋, 넷째 줄에 나오는데요. 자, 파란 네모 쳐보겠습니다. 이건 아까 쳤고요. 증권예탁결제제도란 하고 파란 네모 칩니다. 증권의 매매 거래에 수반되는 유가증권을 실물에 의하지 않고 매도자와 매수자의 계좌 간에 대체시켜 줌으로써 결제를 완료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매도자가 뭐죠, 여러분? 파는 사람이요. 그럼 매수자는 사는 사람. 그렇죠? 증권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에 실물이 왔다 갔다 안 한다는 거예요. 실물은 주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A라는 매도자가 있어요. B라는 매수자가 있고요. 이 사람은 돈을 주고요. A한테서 주식을 사기로 했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돈을 줬으니까 이 사람이 주식을 가져갔겠죠. 그럼 B는 주식을 갖고 가서 집에 놔뒀는데 걱정이야. 주식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사놓고 한 1년 가까이 아니면 뭐 10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잘 보관하든지 해서 들고 있어도 되는데 또 어떨 때는 오늘 사가지고 내일 또 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식 분실하면 어쩌지도 걱정이고 내일 또 팔아야 되는데 또 들고 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끼리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 사람이 대신해주고 주식도 누가 보관하냐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식을 보관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주식을 만지지 않고요. 그냥 은행 계좌로 돈만 왔다 갔다 하면서 주식의 주인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이런 일을 증권예탁결제제도라고 합니다. 자, 시간이 길어지네요. 마지막 한 개만 더. 파란 네모. 한국금융투자협회라는 게 있대요. 뭐 하는 곳이냐면 자, 맨 밑에 줄 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보호 활동을 한답니다. 회원이 누구게요? 그렇죠. 금융기관, 은행들 얘기하는 거예요. 증권회사나. 자, 이곳은 작년에 여러분 선배들이 견학도 갔다 왔는데 우리도 올해 기회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